제가 원래 주어진 주제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전체 주제가 자익의 진지론 그 헤게모니론 그런 거 헤저머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격파하냐 하는 것이 주의인데 그거를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 주셔갖고 뭐 크게 또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유튜브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은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정치학자나 그때 뭐 정치학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사상가들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보크라시 중우 정치가 되기 쉽다 뭐 이런 걸 해갖고 우리 지금 현재 사상가나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이런 중우 정치가 되기 쉽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이 자유우파들은 민주주의의 반민주 세력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민주주의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자유주의, 진보주의 무엇인가, 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단점, 공산주의 단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강의에서 이제 공산주의 뭐 소위 막스가 얘기하는 오소독스한 정통 마르크시즘과 신자파, 구자파, 신자파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서 결론 자익의 진지전 돌파 방법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링컨이 게티스버그란 그 전투에서 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상자가 죽은 전쟁이 뭐 게티스버그 전투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이 죽는 게 니네들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그건 농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for the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북한이나 중공이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of the people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for the people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by the people는 뭐 직접 민주주의라냐 간접 민주주의라냐 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도 제가 한번 여담을 한번 먼저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가 파시즘,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이제 소위 그 오브 더 스테이트 국가의 어느 정책 나라의 기본적인 권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나라들과 그게 아니고 스테이트 국가에 있다는 나라들이 싸워서 그 국민에 있다는 국가들이 이긴 것이죠. 그 제2차 세계대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2차 세계대전은 뭐 승리자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다 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영국, 프랑스도 엄청 피해를 받았고 뭐 안보적으로는 네이토라 그러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했고 또 마샬 플랜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소련도 지원했습니다. 소련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2차 세계대전인데 오브 더 피플 하는 나라들이 오브 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 독일 나치즘, 프랑스 죄송합니다. 이탈리 파시즘 한 국가들을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이긴 국가들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공 그때 당시 중공이라는 나라 또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면 차이나 그랬고 북한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더라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가 부산에서 부경대 교수를 했었는데 그 중학기에 통일 강의를 갔더니 공화국, 공화제, 공화국 그랬더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섭냐 했더니 북한이 공화국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로 제가 표시했죠. 공화제라는 것은 공동으로 어떤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공화제의 반대는 군주제입니다. 최초의 공화제가 뭐 프랑스에 잠깐 실시한 적도 있지만 최초의 공화제가 미국의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하기 전에는 대통령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뭐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성격, 그 전쟁의 결과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죠. 근데 그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by the people을 얘기하겠습니다. by the people은 뭐 직접 민주주의, 뭐 요새 간접 민주주의, 거리에서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그거 어떻게 좋으냐,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냐, 그런 얘기를 다음 기회에 할 텐데요. 대의제,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되지만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대신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의제인데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근데 그것이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는 이제 뭐 대리인 그런 겁니다. 미국식인데요. 그거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다. 액션만 취하는 겁니다. 액션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어떤 의견을 말하면 아카데미에서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한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요. 딴 데 무슨 회의에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게 델리게이트고, 영국식은 트러스티입니다. 트러스티는 수탁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식은 그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들 전체의 의견을 갖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엘리트를 뽑아갖고 그 엘리트가 알아서 숙고해서 서로 싸우든 논란을 걸려고 그 의견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트러스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회를 보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흰 가발 같은 거 쓰고 막 떠들죠.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데 다키스트 아워라고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떠드는, 싸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러스티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대의제가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리고 폴리티코는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식은 1번 방식과 2번 방식 합친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을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의 문제 같은 거는 거기 델리게이트의 방식을 하고, 통일 문제 이런 거는 트러스트 방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의회 개혁, 우리 대한민국 국회 개혁, 정당 개혁 그런 얘기 하면서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에 리프레젠트 대의제 방식을 델리게이트로만 생각하는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무도? 이 다키스트 아워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신 분 있어요? 네. 다키스트 아워는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영국 의회에 논쟁하는 장면은 나오고, 이게 이제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고 같은 의원들을 설득해갖고 그 난간을 극복하는 건데, 제가 또 여담을 하면 이 다키스트 아워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전시내각을 도저히 안 되니까 처칠을 불러다가 전시내각을 구성시키는데, 이 처칠이 그 전시내각을 구성할 때 자기를 반대했던 챔벌린 같은 사람을 넣어요. 그 안에다 넣어갖고 싸우더라도 안에 싸우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랄까요, 용인술이랄까요, 인사랄까요, 그런 것에 참 도움이 된 그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에브라함 링컨도 그럽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그 남북전쟁 당시에 당선이 됐어요. 공화당에서 내부 경선에 나가고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때 상대편으로 열심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스웨그인가요? 선배님? 이름이? 그 상대방 경쟁했던 후보를 국무장관에 앉힙니다. 그래갖고 링컨은 뭐 자기가 학력도 짧고 그렇지만 그런 걸 극복해 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용인술 그런 게 생각나고요. 다키스타운은 꼭 보십시오. 이게 이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이 또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역사로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뭐 그거 아시죠? 유명한 연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땀과 몸과 뿐이 없다. We shall overcome이랍니다. We shall. We shall이라는 건 영어로 shall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북한이 공산주의가 오브 더 피플에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for the people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민주정치에서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for the people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민주정치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론적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아니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차이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여기서 진보는 프로그레시즘인데요. 이 분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 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의 파워, 돈을 포함해서 파워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정과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해낸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생각에서는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된다.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본주의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있고 아담 스미스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태어난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때 시대의 배경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거꾸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파워, 돈을 포함하는 가만히 놔두면 항상 한쪽으로 쏠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선이 아니고 보이는 선에 의해서 그것을 불균형, 마찰, 불평등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이는 손, 개입, 국가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이 가난하다 그러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 개인주의적 입장이죠.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와는 틀리죠. 그렇죠? 개인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진보주의에서는 사회 제도나 구조가 법이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진보주의, 구조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분야, 심하게 불평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분야, 병원, 철도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적인 소유로 한다.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죠. 아니다. 그런 불평등을 다 없애기 위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가 공산주의죠. 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있으면 거기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진보주의에 의한 시장 경제와 진보주의에 의한 계획 경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눠지죠. 근데 막스 베버는 그런 제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진보주의, 계획경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은 이념형이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간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그렇지만
나중에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마크시즘 같은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와 계획적인 것을 혼합해서 필요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났을 때 수용자로 수용하지만 그 바탕은 공산주의 단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우선 바탕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왁스 웨버라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단점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 단점은 좌파들은 부익부 빈익부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점은 독점입니다. 독점.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미국에 있죠. 스탠다드 오일이 예를 들어서 1갤런에 2불씩 기름을 팝니다. 근데 조그만 정유회사가 나타나서 1갤런에 2불씩 기름을 팔면 스탠다드 오일이랑 큰 회사는 그거를 1불을 낮춰요. 언제까지? 조그만 정유회사가 나갈 때까지. 그 다음에는 3불, 4불, 5불 올립니다. 그것이 그 독점이죠. 독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그런 뭐 독과점 금지법 그런 뭐 공정거래에 의해서 그 스탠다드 오일에서 모빌 같은 자회사 조그만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독점이 심해지면 공항은 일종의 수요와 공급 원료와 제품 이런 것의 것의 불균형입니다. 병이죠, 병. 그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건 제국지라고 했었죠. 어떤 딴 나라에 가서 땅을 따갖고 뭐 거저 원료를 뺏어다가 비싸게 제품을 파는 그런 것이 일시적인 건 되지만 그거는 거기서 뭐 진보주의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러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그거를 1930년에 세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종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 아까 독과점 금지 또는 뭐 사회보장 또는 국가가 개입해서 그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을 사회에서 도용해갖고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독점이 자본주의의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비는 실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자유우파라고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부익부 빈익부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맞지만 가난한 사람도 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미 FTA 하기 전에 한국은 경제력이 2였습니다. 미국은 4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은 4가 되고 미국은 8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격 차이가 2에서 4로 더 상대적 박탈감은 늘어났지 먼저 한국도 뭐 2만 불, 3만 불 되기 위해서는 뭐 4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얘기하는, 저 같은 자유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해야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커갖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노무현은 뭐 학습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 바꿨는데, 문재인은 그러지 않아갖고 나라를 5년간 대단히 망쳐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버럴 컨서버티브 얘기를 하면 이건 리버럴 컨서버티브는 어떤 기준에서 나느냐? 시장 개입을 허용하는, 변화를 허용하는 것 기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공황 때 민주당의 리버럴이 좌파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리버럴 컨서버티브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내에서의 정책적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차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 경제를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는 차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930년대 이후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허용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가능하냐는 말을 가로에서 넣어놨습니다. 1930년대 공화당의 컨서버티브는 될 수 있으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1930년대의 큰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했어요. 중간 선거를 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시장의 정부가 시장 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이라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서 뭐 국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어갖고 더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미국의 오하이오의 신시내티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그 카운티에서 공립학교에 사립학교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공립학교에 저기 뭐 벽이 무너지고 그래요. 천장이 막 한쪽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신시내티의 오하이오의 해밀턴 카운티의 그 공립학교의 시설을 개선하자 미국 투표를 많이 하죠. 시장 뭐 소방수까지 다 하죠. 소방서 하는데 그것도 뭐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냐 아니 그걸 고칠 것이냐 투표하면 합니다. 고치겠다. 머저리티를 많아요. 근데 그러면 세금을 걷겠다. 안 걷는 건 반대하다. 그러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가 시장을 개입한다. 그런 얘기는 뭐 시장을 개입하려면 정부가 돈을 더 걷어들여 갖고 세금을 많이 더 받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사회보장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민주당 리버럴하다 그런 것은 국제 정치는 별도의 문제인데 하여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이 정책 차이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차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그런 말 썼는데 그럼 사회민주주의하고 민주사회주의는 뭐냐?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반대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유럽식 민주주의, 유럽식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게 좌파다. 뭐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유럽에서는 대부분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좌파들의 문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회주의 요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좌파들이 우리의 혁명을 안수하고 자본가들의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회민주주의를 잘 이용하게 해야 된다는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글이 나오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민주사회주의는 뭐냐? 사회민주주의하고 민주사회주의가 어느 쪽에 좌우에 어느 쪽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반대입니다. 소련식 사회주의는 뭐냐? 걔네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소독스 막시즘은 정통 막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정통 막시즘과 정통 막시즘의 차이는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자본주의와의 전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속이론 완전 좌파 이렇게 도가 아니고 종속이론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경한 종속이론이냐 강경한 사회주의 이론이냐 이 차이점은 얘네들이 주장한 것이 혁명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차이죠. 그래서 이건 또 조금 얘기가 빗나가서 프루시초프가 존 F 케네디랑 평화 공존론이라고 내었었습니다. 그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자본가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중공이 이 배신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소련식 사회주의에서는 혁명 자본과의 전쟁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민주사회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실현한 방법은 그렇게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영어로 유로 커뮤니즘입니다. 그래서 막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어요. 막시즘에서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다가 막시즘이라고 했는데, 막스하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인사인데, 막스나 헤겔은 역사주의자입니다. 역사주의자. 역사주의자는 역사는 발전한다. 물론 막스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었다.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생각이지만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주의자 막스나 헤겔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증법 하면 이런 뭐 정반합 이렇게 아실 겁니다. 변증법의 반대는 뭘까요? 변증법은 뭐냐면 변증법은 변증법의 반대는 인가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는데 다른 학과 가서 12학점을 들어야 돼요. 12학점을 들어야 돼요. 역사학과 가서 공부를 안 한다고 리포트를 냈더니 교수가 이게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가론을 간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시대가 고려시대가 어떻게 해갖고 조선시대로 넘어갔는다. 변화기, 변동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인가론입니다. 인가론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 선형적인 그 변화죠. 일직선의 변화입니다. 근데 변증법은 A가 아닌 B, A와 B가 아닌 새로운 C가 만들어지고 C에서 다시 D가 맞지고 그렇게 A와 B가 반목, 아까 제가 뭐 진보지의 뭐 그런 발등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가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니고 B가 아닌 C도 되는 것을 독일어에서 지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그거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원래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물론, 오늘 뭐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SNS 인터넷 보니까 유물 결정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된다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유물론, 그러니까 그걸 사회구성체론, 70년대 뭐 운동권에서 교육받으신 분은 사구체론이라고 그런 의식화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있다. 근데 상부구조에 있는 교육, 법, 뭐 정치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부구조, 물질, 경제, 특히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 중요하다. 생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그리고 상부구조에 있던 아까 얘기했던 법, 교육 이런 것들은 한낱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막스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는 그 한낱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할 때 이런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데올로기를 썼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에서 리버럴 컨서버티브에서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그런 리버럴 컨서버티브입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 정당 일체성을 갖느냐. 근데 미국에서 리버럴 컨서버티브는 그거를 미국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자기는 리버럴이다, 컨서버티브라고 얘기하지만 당원은 가입은 안 합니다. 자기는 리버럴이지만 이번에 하원 의원은 누굴 뽑지만 민주당을 뽑지만 대통령은 레이건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이제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 이데올로기는 리버럴 컨서버티브이고 막스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는 상부구조의 한낱 이념에 불과하다 뭐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부구조가 유물 결정론이나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특히 사회가 변동할 때는 하부구조가 결정적인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가치설은 뭐 노동만이 가치를 한다. 그리고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거를 뭐 지주, 땅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잉여 가치를 착취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런 자기가 투여한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얻지 못하게 모순을 얘기한다. 모순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스가 얘기하는 모순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모순이 이겁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 혁명, 프롤레타 독재, 아방가르드 그런 말 썼는데 막스를 공부하다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막스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를
변할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자본주의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런 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지자, 그런 걸 아는 이 막스가 그랬나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이런 이론을 아는 사람들이 아방가르가 되어갖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단기간에 독재라도 일으켜서 이거를 자본국가와 자본주의를 물리치는 것을 앞세야 된다라는 것이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망한다 그래 놓고서 또 꼭 앞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기간의 독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단기간의 독재가 오히려 장기간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엘리티즘이 되어갖고 뷰로크라틱한 그런 장기간 독재가 된 것이 소련에도 나타나고 북한의 기적적인 산더사습 독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스즘을 비판, 공산주의 비판은 제일 중요한 생산성이죠. 여러분은 북한에 가보셨어요? 저는 북한에 금강산뿐이 못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북한 주변을 좀 가보고요. 사람도 작고 배나무도 작고 나무도 작고 다 과일나무도 다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자기 거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니까 열심히 사람들 검시할 때고 할 때는 하지만 하지 않으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노동가치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얘기했는데 제가 막스즘에서 생산성 말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건 탄력성입니다. 요새 칼 포퍼란 말 누가 썼더라?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 그 열린 사회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 대공황이 났을 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인 걸 받아들여하고 자기들은 사회주의, 미국식 주장이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받아들여갖고 이겼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사회주의 어떤 그런 이론이랄까요? 그런 것이 사회주의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망했을지 모르겠죠. 20세기 가장 위대한이 아니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는 막스죠. 막스인데 막스의 그런 어떤 이론들을 잘 받아들여갖고 잘 끌어가고 탄력성 잘 받아들여갖고 넘긴 게 서바이브한 것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얼리언사의 그 적들입니다. 칼 포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익의 진지전 독파박보, 자익이란 말, 자파란 말, 자익이란 말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자파보다는 자익이 좀 더 그쪽이니까 좀 약한 건가요? 볼 수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파와 신자파의 차이입니다. 아까 유물 결정론하고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서 지배받는다, 결정된다, 하부 구조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람시 같은 헤게모니론 이런 걸 쓴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얘기한 사람들은 아니다. 자본주의자 우파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로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경제로 지배하는 게 지식, 정보 이런 거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잘 대체해야 된다. 우리만의 이런 것이 헤게모니고 이런 것을만으로 우리가 대체하고 우리만의 진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파의 차이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는 우파들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할 때 그런 지금 말씀드린 정신적인 것을 동원하고 하는데 그때 동원되는 것이 시민사회, 학교, 지식인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적 지식인들 얘기하고요. 그래서 헤게모니라는 것이 헤게모니라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헤게모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도 기꺼이 따르는 일종의 도덕의 동의 그런 것이 무시할 수 없다. 정신적인 거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그람시의 짐지론을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김영한이를 불러갖고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어떻게 이 카르텔을 나갖고 먹고 살고 있는가를 하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에게 진지적 퍼포먼스는 제가 얘기했듯이 문화 교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신자파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개혁 바꾼다 이럴 때 사람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한 가지만 강조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문화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언론, 학문, 문화, 뭐 예술 이런 거요. 특히 교육이 중요하죠. 역사 교육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